발리에서 화산 폭발. 네, 예. 그렇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화산부나 일어나서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네. 외교부에서 최초라고 해요. 최초로 그 자국민 귀국용으로 전 세계를 보냈는데, 예. 최초인데 크게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지시를 했고요. 오늘 아시아나 항공을 통해서 전 세계를 운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가 갔다는 얘기만 하고, 예. 그게 외교부에서 직접 보낸 최초의 전세계입니다. 우리나라 자국민 귀국시키려고. 재밌는 뉴스인데, 예. 별달리 보도가 안 되길래. 대통령 지지율 한 1, 2% 내에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권순정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1, 2% 이내에 올라가나 내려가나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지만 내용 분석을 해보면 네. 흐름이 좀 잡히긴 합니다. 4주 연속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엔 소폭 빠졌습니다. 빠질 때가 조금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1.8%포인트 하락해서 71.2%였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오른 23.9%였고요. 그래서 사실상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어제 북한 그 미사일 발사 때문에 내렸나 네. 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네. 일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27일 월요일에는 72.5%, 28일 화요일에는 70.4%, 네. 29일 수요일 어제죠. 71%로 올랐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약간 화요일 날 약간 내려 다시 올라가는 거네요. 예, 약간이 아닙니다. 29일 수요일의 그 구성은 28일 전날 500명하고 당일날 500명 구성인데요. 전날 화요일날 500명은 69%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는 73%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미사일 이제 조금 더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어제는 73%로 올랐고 500명 화요일 날은 70%대로 69% 69.4%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하면은 29일 일간 집기가 71%인데 이제 이렇게 분리 해설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제 그 나왔던 그 하루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은 사실상 탄도미사일이 그게 아니군요. 예. 이 빠지는 것은 오히려 탄도미사일 발사되고 나서는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어제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월화 사이에서도 주요한 뉴스 중에 언론이 많이 다룬 거는 김관진 맞습니다. 인관진 제가 쭉 훑어봤는데 네, 그게 가장 크게 예, 김관진 임관빈 지난 주 후반에 이제 잇따라 석방되는 과정 속에서 주말 또 월요일까지 일부 언론 그러니까 주요 보수 언론이죠. 그 속에서 논란을 엄청나게 보도가 확산됐고 죄 없는 사람이 이제 풀려났다는 식의 보도가 보수 매체와 정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다. 거기 노출됐던 50대 이상이나 혹은 영남 지역 이쪽에서 맞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역시 죄 없는 사람이었구나. 판사가 죄가 없어서 풀어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예, 세부 분석을 해보니까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 거는. 50대 이상 그리고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에서 무려 6.7% 정도가 빠졌고요. 보수층에서도 많이 빠졌고, 주로 그렇게 보수 매체가 사실상 종편까지 해서 총동원된 거 치고는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네요. 그래서 이 논란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수층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오히려 진보층을 중심으로 해서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을 보면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찍었던 사람은 무려 94.6%가 어제 일간 기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쪽에서는 김관진, 임관빈 석방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서 결집하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당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민주당 역시 0.5%포인트 하락해서 51.3%고요. 떨어진 지역이라든지 연령은 거의 대통령과 거의 비슷합니다. 60대 이상 보수층 영남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2%포인트 상승해서 18.6%이고요. 아마 일종의 금방 말씀드렸던 논란, 보도의 확산, 영향을 반사의 이게 아닌가 싶고요. 바른정당은 0.4%포인트 하락해서 5.1%, 거의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상당히 주 초중반까지 상승세를 거의 7%까지 갔다가 주 후반에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도 계속 하락해서 1.4%포인트 하락해서 4.7%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김종대 의원 논란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프레임을 잘못 잡았다고 얘기 한번 했었는데. 네, 국민의당은 지난주에 이어서 행보를 했습니다. 0.2%포인트 상승을 해서 4.7%이고요. 여전히 이번에는 정의당과 함께 4주째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가 그게 이제 갈등이 계속 보도되면 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초선 의원들이 그 집단으로 통합 논의 중단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유성엽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마저 알려주는 미 예. 조사는 뭡니까? 예, 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월요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선물을 5만 원,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네. 부결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한우 네, 10만 원 정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 맞습니다. 한마디로 설날- 말하자면 그거거든요. 예, 5만 설날도 원에서. 다가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가 이렇게 올리는 방향을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사실상. 근데 기존 사모식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 규정해야 된다가 47.7%,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상황의 인상 찬성이 47.4%가 나왔습니다. 완전 절반으로 갈렸네요. 완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저희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이게 시행이 되었죠. 김영란법이. 그 시행 직전 8월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기존의 그 규정을 엄격 시행해야 된다가 59.3%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다시 논란이 되었을 때, 50, 10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는데 찬성이 49.6%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거기에다가 농축수산품에 한정해서 선물만 10만 원 올리자라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조정하는 여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특히 농수산물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 농수산물 한정에서는 올리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이 많이 이해갑니다.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40, 50대 뭐 개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예.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꼭 그 청탁이 아니어도 네네. 선물을 하고 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데 액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40, 50대 사업하는 분들이나 성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 30대는 여기에 반대하고 네. 40, 50대 연령대로 보자면 그렇게 갈리는 것도 예, 있죠.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어떤 성향, 진보적인 성향이 조금 갈리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보수적인 성향은 어떤 상향 조정을 찬성하는 거,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은 어떤 엄격 적용을 의사한데 약간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슈와 다르게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보면. 나이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지역보다 네. 이거는 네. 사회 직업도 경험이나, 그렇고요. 네, 직업이나 네. 네. 입장이 다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요? 네, 조사 결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정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과 자동검사 혼용 방식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5.5%이고요. 현안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네. 29일 수요일 어제죠. 71%로 올랐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약간 예, 화요일 날 약간 내려 다시 올라가는 거네요. 예, 약간이 말하자면. 아닙니다. 29일 수요일의 그 구성은 28일 전날 500명하고 당일날 500명 구성인데요. 전날 화요일날 500명은 69%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는 73%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미사일 이제 조금 더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어제는 73%로 올랐고 500명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은 70%대로 70% 69% 69.4%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9월 통합을 화사에 하면은 무슨 일이 29일 있었죠? 일간 집기가 71%인데 네. 이렇게 분리해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어제
나왔던 하루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은 사실상 탄도미사일이 그게 아니군요. 이 빠지는 것은 오히려 그게 원인이 탄도미사일 아니었다는 발사되고 거죠. 나서는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어제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월화 사이에서도 주요한 뉴스 중에 언론이 많이 다룬 거는 김관빈 맞습니다. 임관진 제가 쭉 훑어봤는데 네, 그게 가장 이제, 크게 김관진, 임관빈 지난 주 후반에 이제 잇따라 석방되는 과정 속에서 주말 또 월요일까지 일부 언론, 그러니까 주요 보수 언론이죠. 그 속에서 논란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보도가 확산됐고. 죄 없는 사람이 이제 풀려났다는 식의 보도가 네네. 보수 매체와 정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다. 거기 노출됐던 발리에서 화산 폭발. 네, 예. 그렇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화산부나 일어나서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네. 외교부에서 최초라고 해요. 최초로 자국민 귀국용으로 전 세계를 보냈는데 최초인데 크게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지시를 했고요. 오늘 아시아나 항공을 통해서 전 세계를 운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가 갔다는 얘기만 하고 그게 외교부에서 직접 보낸 최초의 전세기입니다. 우리나라 자국민 귀국시키려고. 재밌는 뉴스인데 별달리 보도가 안 되길래. 대통령 지지율 한 1~2% 내에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권순정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1~2% 이내에 올라가나 내려가나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지만 내용 분석을 해보면 네. 흐름이 좀 잡히긴 합니다. 4주 연속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엔 소폭 빠졌습니다. 빠질 때가 조금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1.8%포인트 하락해서 미사일도 쐈잖아요. 71.2%였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오른 23.9%였고요. 그래서 사실상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어제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내렸나라고 네. 오해를 하실까봐 네. 일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27일 월요일에는 72.5%, 28일 화요일에는 70.4%. 50대 이상이나 혹은 영남 지역 이쪽에서 맞습니다. 죄 없는 사람 예. 역시 죄 없는 사람이었구나. 네네. 판사가 죄가 없어 풀어줬구나. 네네.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예, 세부 분석을 해보니까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 거는. 예, 50대 이상, 그리고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에서 무려 6.7% 정도가 빠졌고요. 예, 보수층에서도 많이 빠졌고, 예, 주로 근데 그렇게 이제 보수 변했습니다. 매체가 사실상 종편까지 해서 총동원된 거 치고는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네요. 예, 그래서 이 논란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수층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오히려 진보층을 중심으로 해서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을 보면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찍었던 사람은 무려 94.6%가 어제 일간 기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쪽에서는 김관진, 임관빈 석방에 대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서 결집하는 것이고. 네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당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민주당 역시 0.5%포인트 하락해서 51.3%고요. 떨어진 지역이라든지 연령은 거의 대통령과 거의 비슷합니다. 60대 이상 보수층 영남 이런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2%포인트 상승해서 18.6%이고요. 아마 일종의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논란, 보도의 확산, 영향을 반사의 이게 아닌가 싶고요. 바른정당은 정부에서도 관계부처가 이렇게 올리는 방향을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사실상. 근데 기존 350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 규정해야 된다가 47.7%,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상황의 인상 찬성이 47.4%가 나왔습니다. 완전 절반으로 갈렸네요. 완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저희들이 이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이게 시행이 되었죠. 김영란법이. 시행 직전 8월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기존의 규정을 엄격 시행해야 된다가 59.3%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다시 논란이 되었을 때 50, 10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는데 찬성이 49.6%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농축수산품에 한정해서 선물만 10만 원 올리자라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조정하는 여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특히 농수산물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예,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 농수산물 충분히 한정에서는 그 올리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이 많이 이해갑니다.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40, 50대 뭐 개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예.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꼭 그 청탁 4%포인트 하락해서 5.1%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상당히 주 초중반까지 상승세를 거의 7%까지 갔다가 주 후반에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도 계속 하락해서 1.4%포인트 하락해서 4.7%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김종대 의원 논란이 네.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프레임을 잘못 잡았다고 얘기 한번 했었는데 네, 국민의당은 지난주에 이어서 행보를 했습니다. 0.2%포인트 상승을 해서 4.7%이고요. 여전히 이번에는 정의당과 함께 4주째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가 그게 이제 갈등이 계속 보도되면 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초선 의원들이 그 집단으로 통합 논의 중단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유성엽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마저 알려준 미 네. 조사는 뭡니까? 예, 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월요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선물을 5만 원,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라고 네. 하는 어떤 그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네. 부결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한우 네, 10만 원 정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 맞습니다. 한마디로 설날- 말하자면 그거거든요. 예, 5만 설날도 원에서. 다가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